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좀 일찍 왔는데, 일단 어제 경기가 좀 아쉬운 게, 어제 무승부를 좀 잡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튀르키예가 이제 3대2로, 그러니까 한 골 차 때문에 파라과이랑 묶은 무승부도 날아가고, 그리고 언어버는 이제 오늘 오전 경기랑 묶어갔는데, 어제 뭐였지? 북아일랜드,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였더라? 유럽은 언어버가 적중을 했는데 아마 그 리히텐슈타인 같아요. 그 알바니아였나? 그 언더를 가긴 했었는데 오늘 다 오버가 나는 바람에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 남미 쪽은. 그래서 브라질도 이겨줬는데 하나씩 좀 엇나간 게 좀 아쉽고 자 오늘도 뭐 주말 뭐 리그 경기들보다는 많진 않지만 그래도 한 15경씩, 15경기씩 정도는 있더라고요. 거의. 오늘 뭐 호주, 인도네시아 합치면은 14경기 정도 되는데 내일 이제 마감되는 건 넣진 않았습니다. 버뮤다까지만 이제 오늘 마감이고 나머지 내일 오전 마감되는 3경기는 아마 내일 오전에 따로 할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좀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 경기들은 안 갈 확률도 커요. 그 호주랑 이제 그 인도네시아 경기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주, 뉴질랜드 먼저 볼게요. 여기는 친선전이거든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 인도네시아까지. 물론 루마니아도 친선전이고 뭐 어제도 친선 경기가 한 4경기 정도 있었죠. 근데 대부분 다 그 앞에 3경기 빼고는 다 예선 경기이기 때문에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주 경기가 6시 45분에 시작하거든요. 일단 뉴질랜드하고 당연히 피파 랭킹 차이 납니다. 그리고 호주가 홈에서도 뉴질랜드 상대로 아마 비긴 적도 없을 거예요. 다 이겼기 때문에 뭐 피파 랭킹 최근에 이제 뭐 월드컵 예선에서도 성적이 워낙 좋았고 그래서 뭐 진출도 했고 뭐 전체적으로 호주는 또 홈에서 1분도 이겼던 팀이라서 웬만해서는 잘 안 집니다. 그때 바레인전 한번 빼고는. 그리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성적이 좋긴 한데 다 비슷한 팀들끼리 붙었었고 최근에 그나마 이제 코트디 잡은 거.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지기도 했고 이게 뭐 미국 원정도 비기면서 예전보다는 좀 잘해진 것 같은 느낌 드는데 하필 또 호주 상대로는 좀 약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호주 승 봐야 된다. 근데 혹시 모른다 친선전이라. 그래서 그것만 빼면 근데 굳이 또 이제 며칠 있다가 뉴질랜드 원정 가더라고요 호주가. 그래서 월드컵 예선도 따로 없겠다. 어, 그냥 좀 무난하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얼마나 비중을 두느냐가 이제 큰 차이겠죠. 무리 안 할 수도 있고, 뭐 리그에 뛰는 선수들이. 근데 이게 한 단판 승부면 모르겠는데 홈 어웨이로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도 홈 경기는 호주가 잡을 것 같아요. 원정 가서 만약에 뭐 비기거나 어,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는 있어도 홈에서만큼은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서 호주 승 쪽을 좀 높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대만. 자 오늘 보면은 중립 경기가 우크라이나 경기 말고는 없어요. 우크라이나하고 프랑스 경기는 폴란드에서 열립니다. 폴란드. 자,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하고 이제 대만인데, 대만도 인도네시아에 비해 순위가 꽤 차이가 납니다. 100위권 초반대 대 100위권 후반이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참 문제가 얘는 또 클로베르트가 감독을 갔는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최근에 성적들을 보면 뭐 중국도 잡긴 했었죠. 바레인도 잡고. 뭐 홈인 걸 감안하면 이길 가능성이 높긴 한데,
대만이 아무래도 이길 가능성이 좀 희박하죠. 뭐 그 정도로 인도네시아가 압도적인 성적으로 이긴다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사실상 인도네시아 승 봐야 되는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이런 경기를 2마인을 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만을 그 정도인가. 물론 지난 아시안컵에서 뭐 3대 0으로 이긴 적도 있긴 하지만 1마인도 없고 2마인부터 주는 거는 좀 오바지 않나. 인도네시아가 이길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친선전이기 때문에 언오버로 접근하는 게 맞다. 그래서 만에 하나 대만이 최근에 어쨌든 뭐 스리랑카, 투르크메니스탄, 뭐 아시안컵 그리고 그 전에 경기들도 봤을 때 은근히 골을 넣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승패보다는 언오버로 가야 된다. 이게 굳이 승패 노릴 거면 핸디 무 쪽을 노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3대 1이든 2대 0이든 이게 또 친선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이게 인도네시아 대만은 갈 경기는 아니에요. 물론 홈이라서 이제 이길 가능성 높고 한데 이마에는 좀 그렇다. 그래서 저는 언더는 배당 대비 좀 별로고 이게 둘이 붙었을 때 3.5 오버가 난 적이 없긴 하거든요. 확률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대만이 그래도 골 넣어주면은 이게 근데 결국 오버가 나려면 인도네시아가 3골을 넣어야 되는데 뭐 중국 바레인전 한 골 넣을 정도면은 뭐 3골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 생각하지만 예전보다 득점이 그렇게 최근에는 많진 않거든요.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굳이 간다면 아니면 고배당 갈 거면은 차라리 아까 얘기한 이제 호주 핸디 문화, 인도네시아 핸디 문화 이런 식으로 묶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 다 배당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보고 자 이제 그 다음 루마니아부터 쭉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 내일 세 경기는 포함 안 시켰습니다. 내일 오전에 아마 뭐 갈 수 있으면 가보도록 하고 일단 나머지는 그 루마니아 빼고는 다 월드컵 예선이기 때문에 그래도 친선전보다는 조금 비중 있게 가져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일단 캐나다가 루마니아보다는 이제 순위가 높긴 해요. 순위가 높고 두 팀이 전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루마니아하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부상도 양쪽이 거의 없는 것 같고 근데 멤버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홈인 루마니아가 좀 더 낫지 않을까요? 뭐 캐나다도 지금 잘해주고 있는 선수들이 있긴 한데 루마니아가 생각보다 잘합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오스트리아하고 보스니아한테 지긴 했어요. 다 이제 자기들보다 좀 약하거나 그런 팀들 위주로 이겼는데 홈에서만큼은 쉽지 않죠. 루마니아 그 원정 가는 게 그 캐나다 입장에서는 물론 캐나다도 최근에 보면은 뭐 패배가 거의 없긴 합니다. 뭐 미국 원정도 잡고 근데 최근 골드컵에서 뭐 퀴라소라든가 뭐 과테말라한테도 비길 정도면 사실 패배가 많이 없긴 하고 뭐 미국도 잘 잡긴 했는데 이게 친선전인 걸 감안하면 그래도 루마니아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긴 합니다. 이 경기는 좀 그래도 뭐 캐나다가 잘한다고 해서 프렌을 보기보단 아예 고배당으로 승 아니면 무 쪽을 노리는 게 맞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캐나다도 보면은 뭐 다음 경기 또 원정이고 루마니아는 이거 다음에는 월드컵 예선 키프로스전을 가야 되기 때문에 원정 사실 아주 크게 무리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도 뭐 멤버적으로 보거나 여러 방면으로 봤을 때 무에 조금 더 가깝다. 루마니아 쪽을 좀 더 보기보단 거의 한 반반.
그래서 무승부 가능성을 좀 높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아까 호주도 핸디, 인도네시아도 핸디, 루마니아도 무까지 하면은 뭐 이거는 뭐 근데 이제 시간대가 워낙 다르죠. 앞에 인도네시아까지는 그래도 좀 이른 시간인데 여기는 그 뒤에 월드컵 예선하고 시간이 그 묶여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앞에 두 경기는 따로 가되 뒤에 그 루마니아부터는 뒷경기로 묶어가는 게 낫다. 자, 그 다음 경기 아이슬란드하고 아제르바이잔. 일단 어제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 독일도 월드컵 예선 거의 처음으로 졌다고 했나요? 지고 네덜란드도 독일이 진 것보다 네덜란드가 홈에서 비긴 게 좀 크다 보고 남미는 이길 팀들이 다 이겼고 해서 배당이 낮은 건 좀 걸러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이슬란드하고 아제르바이잔 갈게요. 뭐 피파 랭킹 당연히 아이슬란드가 높고 지금 예전에 한번 붙은 적이 있는데 너무 전적이 오래됐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 아직 여기는 월드컵에서 이제 처음 경기를 하는 팀들이다 보니 아직은 다 동점입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도 부상이 뭐 한두 명 정도 있긴 해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그러니까 실점이 꾸준한데 득점도 그래도 그 무득점 경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득점력으로 볼 때 특히 또 오버가 많은 아이슬란드다 보니 아제르바이잔은 의외로 오버가 많지만 상대방이 골을 많이 넣어서 이제 오버가 된 경우지 본인들이 득점을 많이 하진 못합니다. 그리고 무득점 경기도 은근히 좀 있고 그래서 이 경기 아이슬란드 승 봐야죠. 다만 이 마인을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아제르바이잔도 물론 이제 졌던 경기들 보면은 무득점이어서 좀 그렇긴 한데 골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긴 하거든요. 예전에 에스토니아나 골을 넣었던 적도 있고 아이슬란드가 생각 외로 뭐 스코틀랜드도 3대1로 잡고 원정에서 몬테네그로 2대0 뭐 홈에서 조금 반반이긴 한데 그래도 승 보는 입장에서는 아이슬란드 승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버가 많았을 때 무조건 상대방이 다득점한 게 아니고 본인들도 2득점 이상도 꽤 많았고 많을 때는 뭐 4득점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유로에서 이스라엘전도 그렇고 그리고 홈에서 예전에 리텐 잡을 때 그리고 최근에 스코틀랜드 3득점 그래서 홈이면은 마행까지는 좀 가능할 수 있겠다. 배당이 괜찮으니까 1마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마인 1마인까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자, 몰도바하고 이스라엘. 자, 몰도바도 순위가 한 2배 차이 납니다. 이스라엘하고. 하지만 이제 몰도바 홈이라는 점. 오늘 아까 중립은 그 우크라이나밖에 없었죠. 자, 일단 두 팀이 전적이 꽤 많아요. 최근 21년도에 이제 월드컵 예선까지 하면은 4승 2무로 이스라엘이 진 적이 없다. 몰도바 홈에서도 몰도바가 그때 1대4로 졌으니까 최근에. 자, 이 경기도 보면은 뭐 몰도바하고 이스라엘은 이미 경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는 5개가 포함된 조다 보니 이미 노르웨이 4승 무패, 이스라엘 2승 1패, 몰도바 3전 3패입니다. 이득에 10골이나 이제 그 실점을 했기 때문에 경고 누적도 한 명 있어요. 몰도바. 이스라엘도 미드필더 부상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몰도바가 은근히 홈에서 비슷한 팀들끼리 하고의 그 대결에서 좀 이긴 적이 있습니다. 뭐 몰타, 산마리노, 뭐 안도라, 키프로스. 근데 조금 잘하는 팀들을 만나면 좀 버거워해요. 뭐 예를 들면 좀 차이 나는 뭐 노르웨이 아니면 최근에 뭐 에스토니아도 그렇고 예전에 뭐 알바니아도 그렇고 비슷한 팀들끼리 하고는 잘하고 원정 가서도 이제 가끔씩 비기거든요. 예전에 오스트리아나 뭐 아니면 뭐 폴란드
그리고 중립에서 열렸던 뭐 북마케도니아. 근데 최근에는 어쨌든 연패 중입니다. 4연패.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이스라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최근 에스토니아 원정, 중립에서 슬로바키아, 그리고 그 전에 그 네이션스에서도 보면은 벨기에도 잡았었고 해서 여기도 득점이 웬만하면 이제 무득점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몰도바가 홈이어도 이스라엘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다만 어제 이제 뭐 독일도 지고 네덜란드도 비기는 거 보면서 만약에 이스라엘 배당은 1.2나 아니면 뭐 터무니없이 낮게 줬다. 그러면 건너뛸 텐데 1.42 정도면 가볼만 하다. 그래도 몰도바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몰도바는 언더가 좀 더 많거든요. 이스라엘이 오버가 많은 반면에. 그래서 그 어느 번은 몰도바의 득점에 달렸습니다. 한 골이라도 몰도바가 넣으면 그래도 오버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보는데 뭐 확실히 오버다 언더다 이렇게 갈만한 경기는 아니에요. 차라리 이스라엘 승부로 그냥 보는 게 맞다. 뭐 주력으로 갈 정도는 아니더라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 왜냐면 은근히 몰도바가 예전에 이제 원정에서도 강팀 상대로 비겼던 적이나 최근에 이제 뭐 연패긴 하지만 노르웨이는 워낙 강했었고 에스토니아전도 이제 2대 3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좀 버겁긴 한데 이스라엘이 다득점 못하면 이스라엘도 뭐 아주 힘겨운 이제 한 골차 승부가 될 수도 있다. 뭐 예를 들면 어제도 결국 스코어상으로는 뭐 슈팅 수가 좀 차이가 났지만 웨일즈가 카자흐스탄 결국 1대 0으로밖에 못 이겼듯이 골이 중요합니다. 골이. 그래서 이렇게 보겠다. 그래서 오늘은 14경기이기 때문에 앞에 7경기만 공개하겠습니다. 둘레 그리스까지만. 자, 이탈리아 가도록 할게요.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자, 여기는 뭐 에스토니아는 이미 순위권이 엄청 안 좋습니다. 여기는 아까 어디냐? 인도네시아보다 순위권이 더 뒤더라고요. 126위. 그리고 이탈리아는 홈이고. 그리고 이게 친선전이 아닙니다. 일단 3번 붙어서 3번 다 이겼고.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5개가 그 나라들이 들어간 조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이스라엘하고 노르웨이하고 같은 조입니다. 근데 이탈리아는 1승 1패라서 이기면 이스라엘하고 승점이 같아지죠. 이스라엘의 그 뭐지? 승패 여부를 떠나서 지금 현재 이제 3게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뭐 이기면은 더 이제 달아날 수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탈리아 입장에선 반드시 승점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각조 1위만 올라가는 거라서 좀 빡세요. 2위는 또 2위끼리 붙어가지고 뭐 내 팀인가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 내 팀도 2위끼리만 붙는 게 아니고 그 네이션스에서 상위권 네 팀인가 또 합쳐서 이제 또 걔네들끼리 붙어서 또 올라가는 구조기 때문에 좀 빡세요 이게. 그래서 아마 16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가 지금 12조거든요. 그래서 여기 각 1위 올라가고 2위 팀 12개 팀이랑 그 네이션스 상위권 4팀에서 16개 팀 중에 또 4팀 가린다. 빡셉니다. 빡세. 그래서 지금 노르웨이가 너무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따라잡기 위해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자, 그러면 이탈리아가 최근 기세가 어땠느냐? 몰도바 2대0, 노르웨이한테 0대3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득점보다 실점이 많고 그 전에도 홈에서 독일, 프랑스한테 졌고 근데 상대들이 워낙 강했어요. 그렇다고 얘네가 못했냐? 독일이나 또 뭐 프랑스 원정 가서는 또 지지 않았거든요.
홈에서 졌다고 원정 가서도 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오버가 많긴 합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원정에서 무득점 경기가 많다 보니 여기도 언어보 3.5를 줬기 때문에 오버는 배당 대비 메리트 없습니다. 에스토니아 무득점이 많아서 골을 못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언더 가는 게 낫다. 근데 이탈리아 지금 멤버를 봤을 땐 스카마카의 부상 말고는 전체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에스토니아가 상대할 정도의 느낌은 아니에요. 최근에 홈에서도 이스라엘한테 3실점 하는 정도면 이거는 어느 번은 언더든 오버든 다 날 수 있고 저는 맘 편히 이마인 찍고 봐야 된다. 배당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3만하고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그래도 홈이고 최근에 뭐 몰도바긴 하지만 2대0으로 이겼었고 물론 이제 순위가 몰도바보다는 위에 있긴 해요. 왜냐면 에스토니아가 득점도 더 많고 실점이 적기 때문에 몰도바한테도 2골밖에 못 넣었는데 에스토니아는 좀 더 힘들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에스토니아가 은근 강팀들 상대로 했을 때 실점을 많이 안 한 적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몰도바전도 슈팅이 10개밖에 차이 안 났어요. 몰도바가 은근히 슈팅을 좀 많이 때렸다. 유효 슈팅은 같았고.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이마인을 보긴 하지만 오히려 에스토니아가 뭐 득점을 못 해주면서 이탈리아도 많은 골을 못 넣는 그런 그림으로 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근데 요새 실점이 무실점 경기가 거의 없어요. 이탈리아가. 손에 꼽기 때문에 최근에는 상대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만에 하나 전반 0대0이다? 그럼 언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탈리아가 이기길 바라지만 어제 변수도 많이 났고 했기 때문에 에스토니아 의외로 강팀이라서 공격적으로 안 하면 둘 다 점수가 많이 안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전 배당 대비 언더가 좋아 보입니다. 언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번은. 자, 그리고 그리스하고 벨라루스. 자, 그리스도 순위가 꽤 높더라고요. 39위. 그리고 벨라루스는 거의 100위권인데 일단 그리스가 이제 예전에 홈에서 한번 졌거든요. 친선전. 그게 거의 한 10년도 거의 10년 다 돼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자, 일단 홈입니다. 그리스. 결장도 크게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긴 네 개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리스가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핀란드하고 뭔가 느낌이 비슷한데 성적이 아예 딴판이에요. 핀란드는 잘 못 이기지만 그리스는 뭐 잉글랜드도 잡고 강팀들도 많이 잡고 최근에는 뭐 에이전스에서 뭐 잉글랜드 원정도 잡고 그리고 강팀한테도 쉽게 안 집니다. 그리스. 그리고 최근에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상대로 홈에서 다 4득점씩 했기 때문에 벨라루스 정도면 때려잡죠. 그래서 배당이 적은 것도 있고. 그리고 벨라루스 원정에서 얘네도 무득점 경기 은근히 좀 있습니다. 예전에 스위스한테 어떻게 비겼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요거 그리스 승 보고 최근에 4득점씩 했기 때문에 1마인 정도까지는 봐줘야 된다. 최근에 득점이 만약에 폭발을 안 했다. 뭐 0대0, 1대0 이런데 만약에 일반승을 1.1 줬으면은 이게 웬 배당이냐 하겠지만 최근에 이제 너무 다득점을 하기도 했고 그 전에 강팀 상대로도 꽤 득점이 많았어가지고 이해는 합니다. 일반승이 요 정도고 그래서 골만 빨리 넣으면 이마인도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 네이션스에서도 보면은 핀란드, 아일랜드, 잉글랜드 2득점씩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한 3-4번은 됐고 그리고 최근 이제 마지막 스코틀랜드 원정에서도 3득점 했고 해서
예전에 뭐 카자흐스탄 5대0, 홈에서 뭐 프랑스하고 2대2로 비기기도 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전부터 현재까지 득점이 꾸준하게 많습니다. 그리스가. 그래서 이 경기는 승의 마인까지 보면 되고, 언오버는 2.5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오버를 생각하지만, 오버도 또 벨라루스의 득점에 달렸죠. 득점이 벨라루스가 득점을 해주면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 뭐 그리스가 혼자 3골을 때려 넣을 수도 있는 거라서 굳이 언더보다는 오버를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승하고 마인이 위주기 때문에 2대0으로 끝나는 그림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1.55나 1.6이나 별 차이가 없어서 저는 그냥 승마인. 언오버는 굳이 간다면 오버인데, 우선순위를 승패 쪽으로 간다면 언오버는 건드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자,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저녁에 못 왔거든요. 아마 오늘도 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기나 유튜브로 보셔야 된다. 그리고 다음 주 리그 시작할 때부터는 아마 다시 보기가 구독자나 이렇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생방을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번 주는 좀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뭐 고정 시간에 오면 되니까 아마 뭐 저녁에 하진 않을 거고, 그 낮 시간대, 낮 시간대 지금 한 3시에서 4시 그 정도 사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나머지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몬테네그로 체코. 자, 몬테네그로 체코 같은 경우에 일단 체코가 뭐 순위가 좀 더 높긴 한데, 이게 체코 상대로 아예 이긴 적이 없네. 전패구나. 전패 6번 붙어서 홈에서도 3번 다 졌고, 뭐 유로의 친선전까지. 이거 뭐 각이 안 보이는데요 일단. 근데 여긴 5개 나라가 포함되어 있는데 승점이 딱 한 경기 차이에요. 한 경기. 몬테네그로 한 경기 덜 내서 2승 1패, 체코 3승 1패. 이 정도면 할만하다, 몬테네그로 입장에서는. 그리고 체코나 몬테네그로 결장이 둘 다 크게 없긴 하거든요. 크게 없는데 지금 보면은 몬테네그로가 최근 홈에서 4경기 무패란 말이죠. 근데 상대가 뭐 페루제도, 지브롤터, 아르메니아. 그나마 이긴 게 튀르키예 정도인데, 그 전에 전적들 보더라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지더라도 무득점으로 졌던 경기는 거의 손에 꼽으니까. 그리고 체코도 최근에 진짜 잘하다가 이제 크로아티아한테 이제 5실점이나 하면서 졌는데, 요 경기는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승무패 다 나올 수 있을 거라 봐요. 그래서 저는 배당 대비 체코 승은 좀 별로고, 오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몬테네그로도 다득점 무승부라든가 예전에 튀르키예도 한번 잡았었기 때문에 최근 또 득점이 좀 꾸준합니다. 4경기 연속. 그래서 다득점 무승부, 뭐 몬테네그로 승. 뭐 그렇다고 몬테네그로 프레임 볼 수는 없고, 그래도 체코가 강하기 때문에 해서 오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몬테네그로부터는 그냥 쭉 가도록 할게요. 자, 슬로베니아하고 스웨덴. 자, 어제 슬로바키아가 독일을 잡았는데 저는 슬로바키아보다는 슬로베니아가 더 잘한다는 생각이었는데, 일단 스웨덴 상대로는 2무 2패입니다. 네이션스에서도 홈에서 졌고. 근데 일단은 여기도 아직 시작 전이고 이번이 첫 경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슬로베니아가 최근에 잘 안 졌거든요. 뭐 슬로바키아, 뭐 오스트리아, 그리고 보스니아, 룩셈부르크. 최근에 졌던 적은 노르웨이한테 홈 어웨이, 그 네이션스에서 진 거밖에 없긴 합니다. 예전에는 뭐 포르투갈도 잡고, 뭐 미국 원정 가서도 이기고, 슬로베니아가 또 유로에서도
잉글랜드, 세르비아, 덴마크, 포르투갈까지 다 비겼잖아요. 결국 승부차이까지 가서 졌는데 슬로베니아는 패배가 많이 없긴 한데 무도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무승부가 있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둬야 되고 스웨덴은 잘한다. 이삭도 이제 그 리버풀로 이제 이적을 했고 그리고 알제리도 최근에 4대3 잡았고 6월에 헝가리 2대0 북아일랜드 5대1 그래서 룩셈부르크한테는 왜 졌는지 모르겠지만 스웨덴도 득점력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 경기는 슬로베니아의 그 실점률이냐 스웨덴의 득점력이냐인데 그런 싸움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멤버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유케리스의 뭐 이삭의 엘랑가의 확실히 스웨덴이 공격이 좋아 보이지만 이삭도 이제 경기를 좀 못 뛰었었고 요케리스가 얼마나 잘해줄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슬로베니아도 쉽게 안 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사실 승무패 다 나와도 할 말이 없는데 스웨덴 쪽으로 배당이 빠지거든요. 이거는 뭐 다득점 무승부 아니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스웨덴이 질 수도 있고 룩셈부르크 전처럼 그래서 뜬금없이 가끔씩 질 때가 있어요. 원정에서 스웨덴이 그리고 슬로바키아하고도 2대2로 비겼었기 때문에 원정 가서 요거 그냥 오버 봐야 된다 봅니다. 스웨덴 승도 봐야 되고 무승부도 봐야 되고 슬로베니아 역배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버를 찍겠다. 아까 약간 몬테네그로 체코 느낌입니다. 자, 그다음 페루제도하고 크로아티아 가도록 할게요. 이제 많이 안 남았죠. 좀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분이 좀 넘었는데 조금 더 빠르게 가볼게요. 자, 페루제도 최근 지브롤터 상대로 이겼죠. 그리고 은근히 홈에서 잘 안 졌더라고요. 네이션스에서도 북마케도니아, 뭐 아르메니아, 라트비아 상대로 3연속 무승부도 했고 다만 원정은 이제 계속 연패 중이죠. 근데 원정 체코전도 그렇고 북마케도니아 네이션스도 그렇고 최근에 뭐 몬테네그로 뭐 친선전 조지아 경기 다 한 골 차입니다. 그래서 페루 제도가 최근에 홈에서 잘 안 지기도 했고 원정에서 지더라도 한 골 차인 점 감안하면은 아무리 크로아티아여도 이거는 배당 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일반승은 주긴 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7대0, 5대1 대승을 거두다 보니 아무리 페루 제도가 잘했다고는 하지만 상대적인 게 있죠. 다 해볼 만한 팀이었고 크로아티아는 좀 느낌이 다르다. 지금 페루 제도가 이길 정도의 느낌이 아니에요. 피파 랭킹 차이도 워낙 크게 나고 지금 크로아티아 그렇다고 뭐 수비 쪽 뭐 그바르디올 부상과 몇 명 빼면은 미드필더 공격은 아직도 여기 뭐 크라마니치 그리고 라리가에서 뛰는 안테 부디미르 그리고 PSV 간 이제 페리시치 마에르도 있구나. 그래서 뭐 모드리치도 아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원정이긴 하지만 크로아티아가 최근에 좀 뭐 고전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두 경기 다 다득점을 했었어가지고 6월에 이건 크로아티아 쪽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 크로아티아 승 그리고 페루제도가 뭐 최근에 이제 실점이 그래도 홈에서는 좀 적은 편이고 하긴 했지만 실점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결국 지브롤터한테도 선제골 내줘서 이제 역전승을 한 거고 라트비아 아르메니아도 1대1 2대2였기 때문에 북마케도니아도 결국엔 득점을 빨리 한다면 크로아티아가 지금의 흐름이면은 1마인까지는 충분히 하지 않을까. 뭐 더 나아가서는 2마인, 3.5마인도 가능합니다. 크로아티아의 그 공격력이라면. 그래서 전 크로아티아 승 1마인까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마인은 뭐 고배당으로 노려본다. 이런 느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립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프랑스. 자, 우크라이나도 30위권 아니에요. 피파 랭킹이. 그리고 프랑스가 당연히 거의 진 적이 없지만 최근에 2경기 연속 무승부 중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그래도 프랑스 원정 말고 지금 뭐 홈에서 못하지만
프랑스 상대로 최근에 이제 무승부로 조금 비볐다. 그리고 프랑스는 이제 셰르키하고 이제 살리바가 이제 부상당해가지고 대표팀에서 이제 나갔죠. 그래서 이제 그 공백에 이제 에키티케하고 네, 파바르 선수를 이제 대체 발탁했다고 했는데 에키티케는 워낙 잘하니까. 왜냐면 얘도 이제 리버풀로 가긴 했는데 그 전에 이제 프랑크에서도 워낙 잘했어가지고 마르무시하고 거의 이제 둘이 거의 책임졌다고 보면 되죠. 득점력은. 자,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뭐 벨기에도 네이션스에서 잡고 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실점이 없지가 않아요. 꾸준한 실점률 때문에 프랑스가 뭐 가끔씩 기복이 있긴 합니다. 뭐 크로아티아 원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홈에서 이탈리아라든가 그때 스페인한테도 그 대량 실점을 했고 하긴 하지만 멤버적으로 말이 안 되긴 해요. 음바페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기존에 이제 여기 뭐 공격 보면은 뭐 워낙 선수들이 잘하다 보니 웬만해서는 프랑스가 질 각이 안 보입니다. 프랑스도 이제 첫 경기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보면은 수비랑 그리고 여기 공격에 부상도 있고 치간고프가 이제 부상 의심이 돼서 뭐 물론 프랑스에 이제 아까 셰르키랑 살리바가 빠지면서 이제 대체 선수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덴벨레가 지금 부상 의심 정도 되는 거 말고는 음바페, 뭐 바르콜라, 튀랑, 아까 에이키티케, 뭐 두에도 있고 추아메니 그리고 쿤데, 우파메카노, 그러니까 웬만한 선수들이 다 이제 이름 있는 팀에서 막 뛰다 보니까 뭐 우크라이나 정도는 좀 잡아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뭐 못한다는 건 아닌데 어찌 됐건 실점은 꾸준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득점력을 좀 더 높게 봅니다. 우크라이나보다는 공격진의 이제 멤버들을 보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중립에서 폴란드에서 열리는 경기더라도 프랑스가 우세하다 해서 프랑스 승 보고 1마인이 조금 땡기긴 합니다. 배당이 좀 매력적이긴 해요. 거의 2배 되니까 1.97. 왜냐면 우크라이나가 쉽게 안 지긴 하는데 이게 중립이라 대량 실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알바니아한테도 이제 네이션스에서 2실점도 했었고 그러기 때문에 벨기에 잡은 게 조금 그나마 뭐 이슈면 이슈지만 벨기에 예전만 못하고 물론 어제 대승을 거두긴 했는데 독일 원정에서도 이제 2대0으로 이겼는데 마인까지는 봐줘야죠. 1마인까지는 1마인까지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승 1마인 보도록 할게요. 2마인은 좀 빡셀 것 같고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멤버가 너무 좋긴 하네 프랑스도. 자, 스위스 코소보 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한 50분 안 되게 끝날 것 같아요. 한 45분? 45분 안에 좀 지금이 방송한 지 한 40분 정도 됐으니까. 자, 스위스 코소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스도 피파 랭킹이 19위거든요. 엄청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코소보가 요새 너무 잘해요. 피파 랭킹 차이가 많이 나고 하긴 하는데 이 둘 다 첫 경기이기도 하지만 일단 둘 다 큰 부상이 크게 없다. 그리고 코소보에는 이제 무리키가 있죠. 우리가 아는. 얘네 최근에 보면은 다 다득점이에요. 아이슬란드 전부터 이제 뭐 아르메니아, 코모로까지 다 다득점했는데 실점도 꾸준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버가 진짜 많거든요. 코소보는. 아무리 흐름이 좋은 코소보라도 상대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도 네이션스에선 성적이 안 좋았어요. 막 이긴 적이 없고 북아일랜드마저 다 비겼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친선전 보면은 룩셈부르크 3대1 뭐 룩셈부르크라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6월에 열렸던 두 경기 멕시코하고 미국을 둘 다
대량 득점으로 이겼습니다. 4대2, 4대0.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스위스 홈이면 이건 스위스 봐야죠. 이거는 어제처럼 뭐 변수가 날 수도 있죠. 뭐 네덜란드나 이제 독일처럼. 근데 그렇다고 뭐 모든 경기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만약에 그게 좀 애매하다, 코소보가 그래도 저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스위스가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또 스위스 마인을 갈 수는 없잖아요. 룩셈부르크한테도 결국엔 한 골 내준 거 생각하면 코소보는 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오버를 가세요. 오버. 저도 스위스가 코소보 상대로 이긴 적이 없더라고요. 3번 붙어서 3번 다 비겼습니다. 유독 코소보한테 좀 약한 것 같아서 최근 스위스의 득점력이나 코소보의 득점력 봤을 때 그냥 오버 찍고 맘 편히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버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덴마크 스코틀랜드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내일 마감되는 것까지 원래 같이 해야, 이제 그 버뮤다 밑에 경기들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내일 트리니다하고 뭐 아이티하고 니카라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시간대가 조금 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굳이 9시부터기 때문에, 뭐 8시면 8시 반이면 모르겠는데 9시면 그래도 조금, 니카라가는 11시 경기기도 하고, 그래서 아침에 할 때 아니면 뭐 내일은 오랜만에 저녁 경기도 가니까 경기가 많이 없어요, 리그보다는. 자, 이제 덴마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덴마크 스코틀랜드. 자, 여기는 뭐 박빙이죠. 덴마크도 잘하고 스코틀랜드도 잘하는데, 그래도 덴마크가 순위도 더 높고 홈인점이 더 유리하다. 그리고 최근이 아니죠. 얘네가 붙었을 땐 반반인데, 덴마크는 일단 홈에선 진 적은 없긴 해요. 최근 21년도 월드컵 그 예선 것까지 해서 지금 보면은 일단 최근에 북아일랜드랑 리투아니아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네이션스에서는 뭐 포르투갈도 잡고 세르비아, 스위스도 잡긴 했는데, 확실히 원정보단 홈이 강하네. 원정은 이기질 못했더라고. 세르비아도 그렇고 스위스도 그렇고 포르투갈한테 또 졌고, 유로 뭐 전체적으로. 근데 홈에서는 그 스페인전 말고는 최근 진 적이 없긴 하네요. 이러면은 스코틀랜드가 아무리 최근에 원정 3연승 중이긴 해도 상대가 뭐 리히텐슈타인, 뭐 그나마 이제 그리스 정도인데, 폴란드도 좀 애매하고. 근데 예전에 포르투갈전도 선제골 넣었었고, 그리고 크로아티아전도 결국 한 골 차였기 때문에 완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최근에 이제 홈에서 그리스나 아이슬란드한테 이제 3실점을 해서 그렇지, 그 전에 했던 거 보면 강팀 상대로도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만약에 덴마크 배당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오버 가세요. 다만 이거는 덴마크가 거의 1.5 정도 되고, 덴마크가 홈에서 진짜 실점을 잘 안 하거든요. 그때 포르투갈도 1대0, 세르비아, 스위스도 2대0. 그나마 스페인한테 2골 먹혔지, 최근 뭐 북아일랜드 1실점, 그 친선전이라서. 그러니까 1실점 이상 한 적이 그 스페인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스코틀랜드가 골을 넣어주면 좋은데, 덴마크가 워낙 실점을 잘 안 하다 보니 이게 뭔가 한 골차 승부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상 오버 가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덴마크 승 쪽을 보면 낫지 않을까.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핸디물 노려야겠죠. 아무리 덴마크에도 스코틀랜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핸디 쪽은 반반입니다. 마인도 반, 핸디무도 반. 그래서 일단은 승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장자를 아까 확인을 안 했는데,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요. 뭐 주요 선수들이 뭐 빠진다 이런 게 없습니다. 둘 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겠습니다. 버뮤다 자메이카. 요거는 사실 좀 동떨어져 있긴 하거든요. 아까 덴마크 경기가 나머지 유럽 예선들이 다 3시 45분 경기인데, 밑에 이제 북중미가 이제 7시
9시 두 경기 11시인데 7시는 어차피 오늘 마감이기 때문에 이제 분석을 하는 거고, 트리니다부터는 내일 오전에 합니다. 오전. 뭐 못하면 그냥 넘어가든가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오전 경기가 뭐 중요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또 내일 오전 경기 안 가더라도 오랜만에 저녁 경기도 가기 때문에,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추천 절차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 버뮤다 자메이카 가도록 할게요. 자, 이게 북중미인데 자메이카가 이제 훨씬 좋죠. 버뮤다가 지금 150위권 바뀌고 우리한테 좀 생소하잖아요. 최근에 뭐 골드컵에 나오긴 했었지만 온드라스한테도 이제 그 5실점도 했었고, 결국 아마 이게 그 골드컵 본선은 못 왔던 것 같은데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그때 그 온두라스 원정 가서도 지고 홈에서도 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버뮤다가 이기는 팀들이 자기네 비슷한 그런 나라들이에요. 뭐 엔티가바부다, 뭐 도미니카 연방,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프랑스령, 약간 그런 나라들하고 붙다 보니 세인트 빈센트, 거기 이겼다고 해서 잘한다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자메이카는 그런 전적들이 있죠. 최근에 뭐 파나마한테 뭐 대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얘는 미국하고도 몇 번 붙은 적이 있고, 뭐 온두라스, 니카라과, 그리고 최근에 뭐 과들루프, 과테말라. 그나마 아까 걔네보다는 좀 조금 더 들어봤던 팀들이죠. 그래서 전 그래도 아무리 얘네가 홈이다 하더라도 자메이카를 잡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자메이카 승을 보는데 배당이 너무 안 나와요. 그렇다고 원정인데 마인 가기도 애매해. 왜냐면 뭐 압도적으로 자메이카가 뭐 무조건 다 이길 거다, 또 그 정도 느낌은 아니긴 해요. 뭐 멤버적으로 보면 당연히 비교가 안 될 수는 있는데 뭔가 자메이카도 예전만 못한 느낌이랄까. 근데도 강하긴 하죠, 자메이카. 그래서 뭐 일반승은 보긴 하지만 마에는 솔직히 살짝 좀 애매하다. 예전에 홈에서 2대0으로 이긴 적이 있더라고요, 그 친선전에서. 그래서 홈에서도 뭐 압도적 막 대량 득점을 안 했기 때문에 원정이면 더더욱 좀 힘들 수 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친선전이 아니라 예선이기 때문에 자메이카 쪽을 보긴 하지만 차라리 이 경기 자메이카가 뭐 좀 힘겹게 이길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3.5를 줬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그 느낌이에요. 그 이탈리아 느낌. 이탈리아는 홈이어도 언더를 봤는데 이건 원정이면 더더욱 언더를 봐야죠. 3.5 줬으면. 그래서 3.5 언더나 자메이칸 마인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배당이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언더를 보고 2대0으로 이겨도 결국 언더니까 3대0까지는 뭐 그러다가 이제 뭐 1대1로 비길 수도 있어서, 아니면 진짜 그 웨일즈처럼 골을 빨리 넣었지만 그게 결승골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1마인이 안 나오고 그냥 핸디무가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언더 가는 게 더 좋다 보여집니다. 해서 언더를 보면서 좀 마무리를 하겠다 해서 시간이 5분 더 오버가 됐는데 50분 정도 걸렸는데, 전체적으로 어제는 이제 무승부가 아쉬웠고, 차라리 유럽 쪽 이제 언어보만 묶어갔으면 적중했는데, 또 언어보는 무승부를 평소엔 끼워 넣지도 않다가 끼워 넣어서 틀리고, 그리고 무승부 또 뺀 조합은 그것만 가면 되는데 또 아침 언어보랑 묶어가다 보니 여기저기서 하나씩 좀 빵꾸가 난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좀 선방을 좀 해보겠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지금 뭐 몇 경기 안 봤지만 월드컵 예선이나 A매치는 좀 어렵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배당 낮다고 무조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어제 제가 봤던 그 오버, 북아일랜드 오버랑 그 벨기에랑 스페인 쪽이 개꿀이었다. 배당 자체가. 그래서 차라리 노릴 수 있으면 배당 높은 걸로 노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리그는 그래도 계속 쌓이니까 데이터가 있는데 A매치는 가끔씩 한번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선수들이 좋아도 이 합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그냥 네임드 발로 이기는 거지. 어제는 뭐 네임드 발도 안 됐잖아요. 뭐 네덜란드도 비기고 독일도 졌기 때문에 요새는 예전만큼 격차가 그렇게 많진 않다. 뭐 자국 선수들도 이제 뭐 여러 리그에서도 뛰고 막 이제 그 너무 이제 한 곳에만 몰려 있지 않다 보니 상향 평준화가 좀 된 게 아닌가 그 정도의 느낌이에요. 리그에서도 보면 절대 강자가 없잖아요. 뭐 바르샤도 비기고 뭐 그러는 거 보면은 예전만큼 뭐 한두 번 지는 게 진짜 뭐 변수다 이런 게 아니고 요새는 한두 번 지더라도 뭐 질만 했구나 그 정도 느낌이잖아요. 뭐 계속 연속적으로 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전체적으로 배당 위주로 보면서 가야 될 것 같다. 리그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볼 때는. 해서 잘 골라가시길 바라겠고 오늘도 저는 역시 무승부가 좋아 보이면 무승부도 노리고 어느 후보도 섞고 가고 할 예정입니다. 해서 내일도 아마 열 몇 경기 있고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금토일 경기 수들이. 그래서 저녁 경기도 이번 주는 갈 거기 때문에 내일은 상황을 봐야겠어요. 내일 뭐 오전 방송이 안 되면은 뭐 낮에 와서 하고 아마 웬만하면 낮 방송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근데 그 낮 방송이 좀 늦은 낮 방송이 아니고 좀 이른 시간이 될 수가 있다. 내일하고 모레는. 빠르면 뭐 한두 시, 뭐 늦으면 뭐 한 3, 4시 이 정도 될 거기 때문에 참고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내일 뭐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오전 그 방송 여부는. 그래서 만약에 후원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그러면 쪽지를 주세요. 여기로 쪽지를 주시면 되고 유튜브에도 그 링크를 밑에 적어놨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숲 쪽으로 쪽지를 주시면 됩니다. 또 후원하신 분들은 반드시 쪽지를 남겨주셔야 제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저는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갑자기 잠깐 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뭐 저녁에 진짜 짧게 하기 때문에 10분 안으로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나중에 일단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각 저녁에 혹시라도 올 수 있으면 공지 남기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